서클빌의 편지 사건은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어 약 20년 동안 오하이오주 서클빌의 주민들을 공포에 빠뜨렸습니다. 이 사건은 익명의 편지가 수백 건이 넘게 발송되었고, 편지의 내용은 수신자들 즉 이웃과 주변 친구들의 가장 어두운 비밀을 드러내겠다는 협박성 글을 담고 있었습니다. 편지들은 나는 당신의 집을 관찰하고 있으며 당신에게 자녀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형식의 문구로 되어 있었습니다. 서클빌은 미국 독립전쟁 이후 많은 정착민들이 서부로 이주하였고 1810년에 유럽계 미국인들에 의해 설립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도시는 작은 마을에 아늑하고 조용한 분위기를 유지하며 사람들이 안전하고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용하고 안전한 마을은 서클빌의 편지로 인해 공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서클빌의 편지 중에서도 가장 큰 이슈를 모았던 편지의 대상은 메리 길리스피로, 그녀는 스쿨버스 운전사였습니다. 1976년 메리 길리피스에게 온 편지는 학교 교장인 고든 매시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메리 길리스피가 편지를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남편인 론 길리스피도 자신만의 편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론 길리스피, 당신의 아내는 고든 매시를 만나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잡아야 하며 그들을 둘 다 죽여야 합니다. 그들은 살아있을 자격이 없습니다는 협박으로 가득 찼습니다. 서클빌의 편지는 12,000명의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했으며 메리 길리스피에 대한 공격은 가장 개인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론이 받은 두 번째 편지에는 론 길리스피, 당신은 2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고 적혀 있었습니다. 또 편지에는 진실을 인정하고 학교 이사회에 알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CBS, 포스터, 광고판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방송하겠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1977년 8월의 어느 저녁 론의 집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론이 전화를 받았고 몇 분 후 론은 손에 22구경 리볼버를 들고 집을 나서며 딸에게는 서클빌의 편지 작성자를 만나러 간다고 말하고는 트럭을 몰고 나갔습니다. 몇 시간 후 론의 트럭은 도로에서 미끄러져 나무에 부딪혔습니다. 론 길리피스는 현장에서 사망하였고 발견 당시 론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법정 기준치를 넘어섰으며 론의 시체 밑에는 22구경 리볼버가 있었습니다. 론은 평소 술을 즐기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현지 검시관은 론의 사망을 단순 사고사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론과 형제처럼 지낸 가장 친한 폴 프레셔는 사고가 아니라 살인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는 론이 사망하기 전에 서클빌 편지의 작성자를 만났는지와 평소 술을 즐기지 않는 론이 만취 상태였던 것과 그의 총이 한 발 발사된 점 등을 말하면서 론의 죽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론의 총이 그의 사망 전에 한 번 발사되었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그들은 왜 론이 총을 발사했는지는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론 길리스피의 사망 후에도 서클빌의 편지는 계속 발송되었습니다. 1977년 10월 메리 길리스피는 스쿨버스를 운전하던 중 울타리에 손으로 만든 표지판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메리 길리스피는 고든 매시와 외도를 하고 있다라는 문구가 적힌 표지판이었습니다. 메리는 차에서 내려 울타리에서 표지판을 떼어내려고 했을 때 그녀는 그것이 끈과 상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메리 길리스피는 그 상자를 집으로 가져갔고 그것을 열었을 때 충격을 금치 못할 놀라움에 휩싸였습니다. 상자 안에는 25구경 총이 있었고 그것은 표지판을 제거하려는 사람을 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메리가 그 상자를 경찰서로 가져갔을 때 경찰관들은 그것이 부비트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클빌의 편지는 계속해서 발송되었고 이제는 단순히 메리 길리스피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그녀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딸도 같이 죽을 것입니다. 라는 내용의 편지가 메리에게 도착했습니다. 메리는 이러한 위협적인 편지들을 무시하려 애썼으나 그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녀를 위협하는 이가 누군지 알 수 없어 불안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메리는 편지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게 되었고 그러던 중 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것을 발견하게 되었으며 폴 프레셔가 서클빌 편지의 작성자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메리는 폴의 필체가 편지의 필체와 같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은 수사를 통해 부비트랩에 있던 총이 폴 프레셔의 총으로 밝혀져 그를 체포하였습니다. 폴 프레셔는 서클빌의 편지 작성과 부비트랩 총기 살인 미수로 기소되었습니다. 폴은 몇 주 전 자신의 차고에서 총기를 도난당했다고 무죄를 주장했지만 결국 살인 미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폴 프레셔가 감옥에 있을 때도 서클빌의 편지는 멈추지 않고 계속 발송되었습니다. 폴은 자신이 편지를 쓰지 않았다고 계속해서 주장했지만 그의 주장은 무시되었습니다.
폴 프레셔는 1994년에 석방되었지만 결국 그는 무죄를 입증하지 못한 채 2012년에 사망했습니다. 오하이오주 한 작은 마을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미국 전역의 미스터리 애호가들 사이에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메리 길리스피의 편지뿐 아니라 서클빌 전체 주민의 개인 사생활이 담긴 수백 건의 편지를 발송한 범인은 아직도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은 채로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익명의 편지나 악성 댓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파괴적이고 공포로 다가오는지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